여러분은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광양의 한 국민학교에 서울에서 한 여자아이가 전학을 왔습니다. 도자기처럼 하얀 얼굴에 긴 생머리를 한 그 아이를 본 순간 11살 소년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7년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한 채 평생을 그리워만 했던 그 사람. 그 아이의 소식을 들은 순간 그 남자는 다시 11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진짜 사랑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우리네 인생 이야기입니다. 1976년 봄이었습니다. 광양은 그때만 해도 정말 시골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었고 온 나라가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열심히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남진의 가슴 아프게가 흘러나왔고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는 딱지치기가 제일 인기였던 때였어요. 강현수는 그의 국민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현수야,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 온다잉.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한 현수에게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울서 온다고 했어요. 서울. 그땐 서울이 얼마나 먼 곳인지 몰랐을 때였어요. 텔레비전도 흑백이고 있는 집도 몇 집 안 되던 동네에서 서울은 그냥 꿈속의 도시였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고 그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애들아,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같이 공부할 친구를 소개하겠다. 순간 현수의 시간이 멈췄어요. 도자기처럼 하얀 얼굴에 TV에서나 보던 것 같은 긴 생머리,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그 아이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광양 바닷바람에 까맣게 탄 아이들 사이에서 그 아이는 유난히도 빛이 났어요. 안녕, 난 서정이라고 해. 서울에서 왔어. 친하게 지내자. 또박또박한 서울말. 그 순간 현수는 알았어요. 자기 인생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정희야, 저기 뒤에 빈자리에 앉아라. 옆에 앉은 애가 급장인 현수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선생님 말씀에 정희가 현수 옆자리로 왔습니다. 현수는 그날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려서 수업에 집중을 못했어요.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야, 서울서는 뭐하고 놀았어? 서울은 진짜 큰가? 컬러 텔레비전 봤어? 아이들이 정희를 둘러싸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어요. 정희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텔레비전은 집에 있었어. 근데 흑백이야. 컬러는 아직? 우와. 아이들의 감탄사. 그땐 텔레비전 있는 집이 몇 집 안 됐거든요. 동네에서 텔레비전 있는 집에 몰려가서 요괴인간, 황금박쥐 보던 시절이었제라. 서울서는 황금박쥐 나온다며? 진짜 봤어? 응, 봤어. 토요일마다 했어. 아이들이 부러운 눈으로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어요. 급장이라고 당당했던 평소와 달리 그 아이 앞에서는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네 어디 사는데?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응, 할머니 댁에서 살아. 마을 입구 쪽에 있어. 아빠랑 남동생이랑 같이 살아. 엄마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안 계셔.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는 이혼이 아주 드물던 시절이라 엄마 없이 사는 아이를 보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했어요. 현수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반에서 외롭지 않게 해줘야지. 그날 오후 급식 시간이었습니다. 1970년대 국민학교 때는 배급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우유, 빵, 건빵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라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좋아했어요. 특히 건빵 안에 든 사탕 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급장인 현수는
큰 바구니에 담긴 빵을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자, 한 개씩 가져가라.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제일 크고 좋아 보이는 빵을 하나 골라뒀어요. 정희 차례가 되자 그 빵을 건넸습니다. 여기, 고마워. 정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 한 번에 현수의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그날부터 현수는 매일 제일 좋은 빵을 정희에게 챙겨줬어요. 건빵도 다른 애들보다 좀 더 챙겨줬어요. 아이들이 눈치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들면 급식 배분 때 손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희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서울서 왔다고 해서 잘하는 건지, 원래 머리가 좋은 건지, 시험 때마다 1등, 2등을 했습니다. 정희야, 너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요? 나는 영 모르겠네. 쉬는 시간에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정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현수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희가 연필로 공책에 뭔가 그려가며 설명하는 모습이 그저 예뻐 보였습니다. 현수네 집에서 학교까지는 10리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4, 5km가 뭐 대수냐 싶지만 그땐 정말 먼 길이었어요. 비포장도로를 매일 걸어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현수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전거 한 대를 사주셨거든요. 현수야, 이거 타고 학교 다녀라. 조심해서 타고. 하늘색 3000리 자전거. 현수의 보물 1호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 되면 현수는 자전거에 올랐어요. 같은 동네 자전거 있는 친구 넷이서 함께 학교를 갔습니다. 봄에는 갈림내음이, 여름에는 바다 냄새가, 가을에는 벼 익는 냄새가 길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현수의 등굣길에 설렘이 생겼습니다. 정인의 집이 바로 그 길목에 있었거든요. 야, 현수야. 네 요새 학교 가는데 시간이 왜 그리 오래 걸리는데?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아, 그냥 천천히 가는 거요. 사실은 정인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일부러 속도를 늦췄습니다. 혹시나 정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수가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정인의 집 앞을 지나는데 대문이 열렸어요. 현수야. 정이었습니다. 노란색 책가방을 메고 나오던 정이가 현수를 봤어요. 아, 정이야. 학교 가냐? 응. 근데 오늘 좀 늦었네. 동생이 아파가지고. 그래. 동생은 괜찮어? 응, 배만 좀 아프대. 금방 나을 거야. 순간 현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럼 네 뒤에 태워다 줄까? 걸어가면 조회 시간 전에 못 갈 것 같은데. 정희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까? 고마워. 정희가 현수 자전거 뒤에 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희의 체온이 등 뒤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뒤에서 자기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까지 들었어요. 현수야,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혼났을 뻔했어. 아이고, 별거 아니여. 우리 같은 반인디 뭐. 심리길이 그날은 너무 짧았습니다. 평소엔 길다고 투덜대던 길이 그날만큼은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아침 햇살이 눈부시고 정희의 손이 등에 닿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수는 가끔씩 정희를 태워줬어요. 마음은 매일 태워주고 싶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일부러 더 천천히 갔습니다. 우산 하나로 둘이 쓰면서 자전거를 타던 그날들. 지금 생각하면 참 위험했는데 그땐 그게 좋았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갑자기 비가 내려 걱정이 됐어요. 정희가 우산을 안 가져왔거든요.
정희야, 우산 없제? 내가 태워다 줄게. 괜찮아. 비 좀 맞아도 돼. 아이고, 그러다 감기 걸린다. 얼른 가자. 현수는 우산을 펴고 정희를 자전거 뒤에 태웠어요. 정희가 뒤에서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서 우산이 자꾸 뒤집혔어요. 현수야, 미안. 우산이 자꾸. 괜찮어. 천천히 가면 되지. 지늘길이 미끄러웠습니다. 페달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현수는 조심조심 자전거를 몰았습니다. 정희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는 것, 그것만 생각했어요. 정희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마워, 현수야. 너 집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괜찮겠어? 아, 나는 괜찮어. 빨리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 감기 걸린다. 정희가 현수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현수야, 너 참 착하다. 고마워. 그리고는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다시 자전거를 탔어요. 비가 아무리 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 참 착하다는 정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야, 이놈아. 왜 이렇게 홀딱 젖어가지고 왔어? 감기 걸리게. 아, 엄마. 친구 하나 태워다 주느라 그랬어. 친구? 누구를? 작은이께 사는 친구. 어머니가 픽 웃으셨어요. 그래, 친구 챙기는 거는 좋은디. 네 몸도 챙겨야지. 1977년이 됐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이 돼서도 현수와 정희는 같은 반이었어요. 그 애는 나라가 유신체제 때문에 참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건 모르고 그저 순수하게 자랐습니다. 현수야, 오늘 너 당번이지? 아, 맞다. 깜빡했네. 정희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 고맙다, 정희야. 둘이 함께 칠판을 지우고 교실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집에 갔어요. 교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정희야. 응? 너 인자 서울엔 안 가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정희가 언젠가 서울로 돌아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정희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가 더 좋아. 진짜? 응. 친구들도 다 착하고 너도 있고. 마지막 말이 너무 작아서 현수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뭐라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늦었어. 정희가 먼저 교실을 나갔습니다. 현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뒤따라갔어요. 1979년 세월은 흘러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그해 10월 나라에 큰 일이 터졌어요.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그날은 학교 소풍 가는 날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학교에서는 소풍을 취소하고 귀가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삶은 계속됐어요. 현수와 정희는 같은 중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서로 의식하는 나이가 됐거든요. 국민학교 때처럼 스스럽지 못했습니다. 정희야. 응? 오늘 날씨 좋네. 응, 그러네. 더 이상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현수는 여전히 매일 정인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이 타고 가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혹시 부담스러울까봐, 혹시 다른 애들이 뭐라 할까봐. 중학교 2학년 여수 오동도로 가을 소풍을 갔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가는데 현수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 서성였습니다. 정희가 어디 앉을까 봐서였어요. 정희가 친구 하나랑 버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수는 몇 줄 앞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아프게라는 가사가 있는 남진의 노래였어요.
현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네. 오동도에 도착해서 등산을 했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뒤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야! 돌아보니 정이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진 거였어요. 현수는 달려갔습니다. 정이야, 괜찮아? 응, 무릎이 좀 까졌어. 피가 조금 났어요. 현수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잠깐만. 닦아줄게.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줬어요. 정이가 아프다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파? 미안. 좀만 참어. 응, 괜찮아. 고마워, 현수야. 그 순간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다 닦았어. 조심해서 올라가자. 응. 그날도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1981년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고교 입시 때문에 모두가 바빴어요. 전두환 대통령의 교육개혁으로 고등학교 입시가 치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남아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현수는 순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고의 명문고로 이름났고 대학 진학률도 좋다고 했거든요. 정희는 부산으로 간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정희야, 네 부산 간다며?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이모가 부산에 계셔서 거기 가서 고등학교 다니기로 했어. 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산으로? 그럼 이제 못 보는 건가?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현수는 매일 고민했어요.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편지를 써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쓰다가 찍고 다시 쓰다가 찍고를 반복했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1982년 2월 봄이 오려는 참이었어요. 학생들은 추리닝 위에 교복을 입고 서로 안부를 전하며 떠들썩했습니다. 현수는 정희를 찾았어요. 정희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면 안 되겠네. 현수는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정희가 웃는 모습을 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현수는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희야. 현수야. 부산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해라. 응, 너도. 순천 간다며? 너도 열심히 해.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잘 가. 응, 너도. 정희가 돌아섰습니다. 현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외쳤어요. 서정희, 나는 너를 좋아했어. 중학교 3년 내내, 아니,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줄곧. 너만 봤어. 내가 웃으면 내 하루가 행복했고, 내가 슬퍼 보이면 나도 슬펐어. 그런데 한 번도 말 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하지만 그 말들은 바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1982년 현수는 순천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정희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이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현수는 공부에 매달렸어요. 3년이 흘러 현수는 광주에 있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1988년 민주화, 격동의 시대를 대학생으로 보냈어요. 졸업 후 수원에 있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회사 생활에 바빴어요. 1990년대가 왔고 IMF 외환위기도 겪었습니다. 부모님께 결혼 압박도 받았지만 번번이 거절했어요. 현수야,
너 나이가 벌써 30이 넘었는디 언제 장가 갈래?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잔소리하셨어요. 엄마,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때가 언제 오냐? 너 혹시 마음에 두는 사람 있냐?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정의가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도 가봤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사이트에도 가입했어요. 중학교 동창 카페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정희는 작은 마을에 잠깐 살다 간 전학생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소식이 끊긴 거였어요. 2010년대가 왔습니다. 현수는 어느덧 50대가 됐어요. 회사에서도 이제 고참이 됐습니다. 부장 승진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가끔 혼자 소주잔을 기울일 때면 생각했어요. 그때 말할 걸,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후회는 늘 뒤늦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현수도 재택근무를 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럴수록 더 외로웠고 더 정의가 생각났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현수는 고향에 내려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고향 집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현수야, 나 민수다. 인원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올 거지? 중학교 동창 민수였어요. 현수는 그날 광양으로 내려갔습니다. 장례식장은 고향 근처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이 반가웠습니다. 야, 현수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몇 년 만이요?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술자리가 이어졌어요. 옛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현수야. 네 기억나냐? 서울서 왔던 그 여자애. 이름이 뭐였더라? 서정이. 현수가 즉답했습니다. 친구들이 웃었어요. 야, 봐라. 아직도 기억하네. 네 그 애 좋아했었지? 옛날 얘기여. 옛날이고 뭐고 아직도 생각나나 보네. 친구 하나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야, 그 애 소식 들었어? 현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뭔 소식? 이혼했다더라. 그래가지고 고향에 내려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진짜? 아, 그래. 작년인가 재작년에. 정확한 건 모르겠는디 그 동네에 사는 것 같더라고. 현수는 술잔을 들 수가 없었어요. 47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이혼했다고? 고향에 돌아왔다고? 현수야, 네 아직도 그 애 생각하지? 한번 찾아가 봐라. 아니, 그게. 야, 인생 한 번이여. 환갑 넘은 나이에 아직도 혼자 사는 것도 그렇고, 한번 용기 내봐라. 그때 못한 고백이라도 해보고. 친구들의 말이 현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친구 모친상을 다녀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현수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정이 이혼했다고? 고향에 내려와 있다고? 친구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후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퇴근 후 현수는 원룸으로 돌아와 소주 한 병을 꺼냈어요.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7년이야. 거의 반세기가 지났는디 지금 찾아간다는 게 말이 되나? 핸드폰을 꺼내 중학교 동창 카톡방을 열었어요.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들아, 나요. 혹시 서정이 연락처 아는 사람 있냐? 한참을 기다렸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야, 현수야. 직접 연락처는 모르겠는디 정희가 지금 광양 읍내 쪽에 작은 카페 하나 한다고 들었어. 카페? 아, 그래. 추억의 거리던가.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옛날 추억 컨셉으로 꾸며놨다더라. 한번 가봐라. 고맙다, 민수야. 전화를 끊고 현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카페, 추억의 거리.